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교과서 181쪽부터 183쪽까지 문제풀이 진행합니다. 자, 문제 1번. 4점을 지나는 직선은 모두 몇 개인가? 자, 6개가 되겠는데 간단히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AB, 직선 BC, 직선 CD, 직선 AD, 그 다음에 직선 AC, 직선 BD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 6개. 자, 문제 2번 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 서로 같은 도형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이 도형이라고 말하면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만 도형으로 생각하는데 도형의 첫 출발점은 점이고요. 점이 모여 선이 되고 그리고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 선, 면, 각 이 모든 것이 다 도형입니다. 자,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도형은 모두 다 선이 되겠죠. 직선, 반직선, 선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아닌 것은 이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대체로의 답은 여러분 바로 반직선이에요. 자, 반직선에는 어떤 함정이 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답은 3번인데 왜 3번인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직선이라는 것은 출발점과 방향이 결정이 돼야 돼요. 3번은 C, B니까 C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 가라 이런 뜻이고요. 반직선 CD가 의미하는 것은 C에서 출발해서 D로 가라.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반직선 CB를 확인해 보면 반직선 CB는 C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가는 이런 반직선이 돼요. 그런데 반직선 CD를 확인해 보면 C에서 출발해서 D 쪽으로 가는 반직선이에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고요. 자, 이 중에서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면 반직선 AB와 반직선 AC는 같은가 확인해 볼게요. 자, AB부터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가는 반직선. 바로 이렇게 생긴 반직선이 되겠죠. 자, 두 번째 AC 확인해 볼게요. 반직선. 역시 A에서 출발해서 C 쪽으로 가는 반직선. 따라서 출발점과 방향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 두 반직선은 같은 도형이죠. 그러나 얘는 같은 도형이 아니라는 거. 자, 나머지는 각자 확인해 주도록 하세요. 자, 문제 3번 가도록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 플러스 각 y의 크기를 구하여라. 자, 직각이고 53도고 그럼 x는 90도에서 53도를 빼주면 되겠죠? 37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37도. 자, 그러면 y는 이렇게 하면 180도죠. 그럼 y는 180도에서 53도 빼주면 되겠네요. y는 127도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 x 플러스 각 y는 37도와 127도를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답은 몇 도? 164도가 되겠어요. 문제 4번 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쪽지 시험을 본 결과 가장 자신이 없어 하는 파트를 확인해 보면 바로 문제 4번과 5번 같은 공간에서의 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면과 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아직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니까 잘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자, 그럼 모서리 AB가 어떤 선인지 표시를 해줄게요. 파란 선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얘가 모서리 AB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서리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 확인해 보려면 A에서 만나는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럼 AC, AD, AE 세 개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B에서 만나는 모서리 확인해 볼까요? CB, EB. 따라서 결론 모두 몇 개가 될 것이다? 5개가 될 것이다. A는 5가 되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확인을 해보면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었죠. 바로 누구예요? 모서리 CD와 모서리 ED는 AB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두 개의 선이 되겠죠. 그러므로 B의 값은 2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자, 문제 5번 가도록 합니다. 자, 문제 5번의 난이도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높게 느껴질 것 같은 문제예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옳지 않은 것은 왜 옳지 않은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점 C는
점 C는 모서리 CG 위에 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점이 위에 있다는 건 직선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위에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점 C는 보다시피 여기 GH 모서리 위에 있지 않죠? 바깥에 있죠.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럼 보기 2번 가보도록 합시다. 모서리 AB를 포함하는 면은 한 개이다. 자, 여기 지금 모서리 AB가 있고요. 이 AB를 포함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평면 위에 선이 이렇게 평면 위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 평면이 선을 포함한다라고 말해요. 자,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평면과 직선은 이렇게 포함하거나, 자, 두 번째는 직선이 평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 있죠. 뚫고 이렇게 뚫고 이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평면과 직선이 절대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평행한 거죠. 평행할 수 있어요. 이 평면과 직선은 평행하거나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 평면 위에 놓여 있거나 이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이 파란색의 직선을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모서리 AB는 지금 과연 어떤 면에 포함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면 바로 누구겠어요? AB를 포함하고 있는 면. A, B, C, D 면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누구 있어요? AB를 포함하고 있는 면. A, B, F, A, F, E, A. 이 두 면 보이시죠? 따라서 포함하는 면은 몇 개이다? 두 개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위에 여기는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자, 지금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요. 자, 3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자, 3번 문제는 자, 모서리 CG와 평행한 면은 한 개이다. 자, 모서리 CG 찾아볼까요? 자, 모서리 CG와 평행한 면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평행한 면은 만나지도 않고 포함하지도 않는 면이에요. 자, 일단 누구 보여요, 여러분? 이쪽에 A, B, F, E. 얘는 절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두 번째 또 누구 보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AF, HD. 이 두 개면은 이 모서리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따라서 한 개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죠. 두 개이다 라고 하셨어야 돼요. 4번 갑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봐야 하는 문제예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면 BFGC. 자, BFGC는 지금 요 앞에 여러분이 보이는 이 면이에요. 이 BFGC 면과 평행한 면이 몇 개 있을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BFGC 면과 평행한 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기 있는 AHD. 이 두 면은 서로 평행하죠? 만나지 않잖아요? 따라서 한 개이다. 옳은 답이죠.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5번. 자, 5번은 뭐가 틀렸을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DH와 자, 모서리 DH와 면 CGHD. 자, 면 CGHD는 바로 이쪽 이 면이죠. CGHD. 이 면과 자, 어떤 모서리? 모서리 DH. 자, DH는 여러분 보세요. DH는 이 선이에요. DH.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이다. 옳지 않죠.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가가이의 동의각을 모두 찾으시오. 자, 그림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먼저 지워볼게요. 여기를 지운 상태에서 자, 동의각 어디가 될까요? 보이나요, 여러분? 자, 비인 거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쪽을 한번 지워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자, 이쪽 선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자, I의 동의가 어디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G 보이시죠? G. 따라서 결론. I의 동의각은 B와 G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답. 각 B와 각 G. 자, 문제 7번 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곳을 모두 찾아라. 자,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하죠. 눈금 있는 자. 자, 잘못됐죠? 그 다음에 컴퍼스를 사용해서 같은 각을 작도하는데 각도기를 사용한다. 자, 옳지 않죠. 자, 그럼 니은 볼까요? 선분의 길이를 재어 옮길 때는 컴퍼스를 사용한다. 자,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였으니까 기억 디귿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가도록 합니다.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찾으시오.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현재 조건은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AB와 AC. 자, 그러면 AB와 AC, A가 두 번 나온 걸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끼인 각은 A가 되겠구나. 따라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려면 기억이 가능하겠죠. 디귿은 될 수 없겠죠. B는 끼인 각이 아니므로. 자,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삼각형이 가능하겠죠. 자, 바로 AB하고 AC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BC만 추가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BC가 지금 니은, 리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2cm와 9cm 중에 가능한 게 누구일지 확인을 해보면 현재 7cm, 5cm가 주어졌어요. 그럼 만약 2cm라면 가장 긴 변 7과 나머지 두 개를 더했을 때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아무리 긴 변도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한다고 했는데 작지 않고 여기는 같죠. 따라서 이곳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죠. 니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을 볼까요? 자, 7cm와 5cm와 자, 거기에 이제 9cm가 주어졌죠. 그럼 가장 긴 변이 9cm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것이 가장 긴 변보다 크면 된다고 했는데 이쪽이 큰 게 틀림없네요. 따라서 리을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기역과 리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에서 x값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조건은 바로 이거죠. 두 삼각형이 무엇이다? 합동이다 라는 조건이에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은 모든 변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라는 얘기겠죠. 즉 A각은 B각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A가 28도면 삼각형 BDE에서 B각도 28도라는 거 찾아낼 수 있고요. 자, C에 대응하는 각은 E각이겠죠. 그러면 여기 E각이 62도면 C각도 62도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FB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FBC에서 세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28도와 62도를 더해주면 그 값은 90도가 되므로 여기가 90도인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각은 90도와 막꼭지각이네요. 막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죠? 따라서 각 X의 값은 90도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문제 10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들여다보면 보이는 KL, MN이 모두 평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평행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단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평행하면 동의각과 억각은 항상 같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4x예요. 그럼 여기에 동의각 여기 찾아낼 수 있겠죠? 4x. 왜? 평행이므로. 자, 그럼 여기가 4x면 여기 무슨 각? 억각. 4x가 되죠. 그러면 결국 5x하고 4x를 합치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0도가 되는 거죠. 5x 플러스 4x는 180이다. 1차 방정식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x는 20도.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각 x는 20도. 자, 문제 12번 가도록 합니다. 자, 꺾은 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꺾은 선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가자라고 얘기했었냐면 꺾인 지점에서 평행선을 그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L과 평행하게. 자, 또 여기 꺾인 지점에서 평행선을 그어줘라. 주어진 조건의 선과 평행하게. 자, 이 그림에서 이 선과 이 선과 네 개의 선은 모두 평행한 직선이에요. 자, 평행선이 나오면 조건은 하나예요, 여러분.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 자, 그럼 A각의 동의각 찾아볼게요. 여기죠?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자, B각의 억각 찾아볼게요. 여기죠? 여기가 B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하고 32를 합친 이 전체각. 자, 이 전체각은 우리가 A 플러스 32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각의 동의각을 찾아봅시다. 바로 여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A 플러스 32도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다 풀었어요, 여러분. A 플러스 32와 바로 여기죠? 96도와 B각. 이 세 각을 모두 합친 것은 18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A 플러스 32도와 각 A라고 써줄게요. 96도와 각 B를 합친 것은 180도이다. A와 B에 관한 1차 방정식이죠. 30이랑 96을 더하면 128도가 될 거고요. 128도를 이항만 해주면 우리가 각 A와 각 B의 합을 구할 수 있죠. 각각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합은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52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풀이합니다. 정사각형 내에서 주어진 그림처럼 정사각형 내에서 주어진 그림처럼 EF를 잡았을 때 AFD의 크기를 구하여라가 문제예요. 단 이 각은 45도인 거죠. 자,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다음과 같이 풀어갈 계획이에요. AB와 AD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B각과 D각은 90도입니다. 역시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므로 이 삼각형을 잘라서 AD변에 붙여서 판단할 계획이에요. 자, 이제 그림을 구체적으로 옮겨서 그려보겠습니다. AB가 바로 일로 가는 거고요. BE를 FD선의 연장선 위에다가 옮겨주고요.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A점은 그대로 A에 있는 거고요. B점이 옮겨간 지점을 B-라고 불러줄게요. D와 B-는 같은 위치가 되겠죠. E가 옮겨진 지점을 E-라고 불러줄게요. 당연히 이 삼각형과 옮겨진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이 되고 90도, 90도니까 E-F는 하나의 선이 되겠죠.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바로 두 삼각형. 자, 여기에 있는 삼각형 AEF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삼각형 AE-F가 합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자, 두 삼각형이 무슨 합동인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자, 지워진 거 다시 한번 써주고요. 알 수 있는 것들을 기록을 해 볼게요. 자, 여기를 1번이라고 부를게요. 이 각, BAE가. 자, 그 다음에 여기 각을 2번이라고 할게요. FAD각. 1번과 2번을 더한 값은 몇 도가 될까요? 45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90도인데 가운데가 45도이니까. 두 번째는 이 삼각형을 옮긴 것이 A, B-E-이므로 여기 각의 크기도 1번이 된다는 이 각과 똑같은 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친 1번, 2번은 아까와 똑같이 바로 몇 도? 4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 조건일까요? 자, AE와 AE-는 길이가 같죠. 옮겨줬으니까. 두 번째, AF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변이에요. 두 변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네요. 그 다음에 두 삼각형의 끼인 각은 모두 다 몇 도? 45도. 따라서 두 변과 끼인 각이 같다. SAS 합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자, 적어 볼게요. 삼각형, 자, 이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 AEF와 자, 이웃하는 삼각형 파란 삼각형 A 2-F가 합동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무슨 합동 조건? SAS 합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같은 각 찾아볼게요. 대응각. 2의 대응각이 바로 2-니까 여기가 70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 AFD의 크기는 180도에서 45도와 70도를 더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한 값은 바로 115도가 되니까 180 빼기 115 따라서 몇 도? 6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